힘들 때 사람에게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고 친구랑 고민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냉소적인 편이에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의 고민을 타인에게 내비쳤을 때 그건 약점이 된다는 걸 너무나 어린 나이에 빨리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찐친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저는 속내를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답답하진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어차피 내 고민을 말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닌데 말해서 무슨 소용인가. 그냥 나 혼자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고민하는 게 낫다. 굉장히 실리주의로 생각을 합니다. 내 고민에 누군가의 의견이 개입되는 순간 혼란스러워지고 후회를 낳는 결론에 도달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저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기는 받아요. 그게 책이고 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할 얘기의 주제입니다. 고3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습니다. 사실 공부 때문은 아니고 집안의 어떠한 환경과 사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제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음악 속의 이야기, 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왔고, 지금도 비슷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사람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사람보다입니다. 책을 좋아하지만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기 부끄럽게 책을 읽지 않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글로 된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가사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시도 좋고 문학적인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대본집, 좋은 대사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 전에 가수 성시경님의 콘서트 쇼츠 영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성격은 완전 T인데 노래할 때는 완전 F다. 좋은 가사를 보면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좋은 가사를 보고 좋은 대사를 읽고 좋은 글들을 마주할 때 정말 주체하지 못할 그런 도파민과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기도 해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희열과 재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좋은 구절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냈을까?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일을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글을 쓰는 순간이 저한테는 꽤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글을 쓰기 시작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매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글을 써야 할지 선정하는 것도 꽤 고민이 깁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워낙 많아서 할 말은 매번 넘쳐나는 것 같아요. 단지 그게 다른 사람도 공감할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쓰기 시작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김소영 아나운서와 박정민 배우님, 그리고 가수 아이유님, 이렇게입니다. 김소영 아나운서도 퇴사 후에 막연히 책이 좋아서 책방을 하셨대요. 좋아하는 책방을 하다 보니 길이 연결되어 지금의 그 자리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민 배우도 사실 저는 배우로서보다 책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전에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사실 그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으려고 밀리의 서재에 들어갔는데 전자책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이라도 문득문득 읽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그 책을 읽게 된 건 서점에서 제목이 너무 확 눈에 들어왔고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쓸만한 인간이라는 제목에 끌린 후에 봤더니 어떤 배우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렇게 읽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남지 않지만 굉장히 그 책들에 쓰인 한 문장 문장이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책을 덮고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얼마 전인가 유퀴즈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배우로서는 본 작품이 하나도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출판사 사장님으로서 본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사 무제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도 꾸준히 들어가 보고 그러다 보니 또 책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고 그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분들을 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는 분들은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사실 저의 오늘 주제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책을 추천한다라는 것이지만 왜 위로가 필요한가를 보면 삶에서 오는 상처도 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사실은 사람한테 받는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굉장히 생각의 깊이가 얕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T냐 F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와 깊이가 타인을 얼마나 헤아릴 줄 아냐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다정함도 지능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는 사람인데요. 단순히 나는 F라서 공감을 잘해. 나는 T라서 너를 공감해줄 수 없어. 라는 논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다정함이라는 것이 왜 지능이냐? 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유전자적인 것이다. 우리는 옛날부터 맹수를 피해 다녔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해야 됐고, 그 단체 생활을 하려면 우리한테는 어떠한 다정함, 그러니 사람과 조화되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진화적으로 키워온 능력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자연 선택이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정함이 지능이라는 그 말에 더욱더 좀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얕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딱히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뭔가 공허하다 느낌이 맞을까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말 하나하나에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책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이런 확률이 조금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책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과서만 가까이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교과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학술적인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공부 잘한다고 혹은 아는 거 많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책을 통해 얻어야 할 건 지식도 있지만 지혜라는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부분은 공부를 통해서도 수없이 얻을 수 있고요. 꼭 책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문장과 문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감각과 지혜는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무언가인데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똑똑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서 똑똑해진다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그걸 얼마만큼 흡수하느냐는 그 사람이 언어와 글 쪽에 얼마만큼 재능이 있느냐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수리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사실 문학작품이나 감성적인 글보다는 이학적이거나 조금 논리적인 책에 더 강한 이해력을 보일 거예요. 결국 자신이 끌리는 분야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책도 하나의 재능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결이 맞는다는 게, 우리는 잘 통해.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차갑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책과 글이 여전합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기억 속에 있던 좋은 대사들과 좋은 가사들,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속의 글귀들이에요. 그걸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그 힘든 세월들을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책이 싫으면 강요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책에만 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어찌되었건 글을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슨 글이든 괜찮아요. 드라마 대사여도 혹은 누군가의 말이어도 블로그의 글이어도 괜찮고요. 음악이어도 너무 좋습니다. 가슴에 남는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에서 본 글 중에 가장 마음에 새기게 된 구절이 있는데요. 법정 스님이 쓴 책이었어요. 그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난 다음에는 사는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해져야만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난 내 삶도 그만큼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글을 한동안 정말 매일매일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들 때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마음이 조금은 정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글을 통해 위로받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저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글이 닿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